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투자 전략은 투자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린 지난 시간에 투자 철학이 항해의 목적지라면 투자 전략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로, 속도, 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임을 공유했습니다. 즉, 투자 전략은 투자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목적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람, 파도, 해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속도를 조절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투자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 자신의 투자 자산,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아본 내용입니다.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항로를 설정하고 각 항로에 따라 항해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멘텀 투자 철학은 추세의 모멘텀을 활용하는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가격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죠. 오늘은 모멘텀 투자 철학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멘텀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동향, 각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등을 살펴보는 건 항해사가 항해를 하기 전에 날씨를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국내외 주요 지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해사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의 세부적인 상황, 예를 들면 바람의 방향이나 해류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GDP,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기업들의 실적 등을 확인하는 건 항해사가 바다의 기온이나 수온 체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체온계와 같아요. 세 번째, 업종별 동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해사가 바다의 특정 지역, 예를 들어 해류가 강한 곳이나 해저 지형 등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IT, 의료,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의 동향을 분석하면 어떤 업종이 성장하고 어떤 업종이 침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와 투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항해사가 다른 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예를 들어 탐욕과 공포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다의 흐름을 읽는 항해사처럼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모멘텀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거죠. 이어서 모멘텀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하려는 개별 종목의 가격 추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낚시꾼이 물고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낚시꾼은 물고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의 속도는 어떤지 등을 파악해 그에 맞춰 낚시를 하는데 투자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 추세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낚시꾼처럼 투자하려는 종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추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낚시꾼이 물고기 떼가 이동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음으로 가격의 변동성 및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낚시꾼이 물고기의 움직임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해요. 가격의 변동성은 주가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거래량은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을수록 가격 추세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신호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통 과거의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멘텀 신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이는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양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개별 종목의 가격 추세를 분석하면
투자자는 종목의 가격 추세가 긍정적인 경우 해당 종목에 투자하여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멘텀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세 번째 단계, 바로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사냥꾼을 예를 들면 이 과정은 사냥꾼이 사냥감이 많은 곳을 찾아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냥꾼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냥감이 많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과거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종목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종목, 분기별 실적 성장이 두드러진 종목 등을 선별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미래에도 기대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은 상대 강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종목 중에서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종목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등을 선정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모멘텀 신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추세, 거래량, 변동성 등을 바탕으로 모멘텀 신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모멘텀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 상황이 건전하지 않다면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종목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등을 확인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멘텀 투자 전략의 네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투자할 종목의 진입과 청산 시점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서퍼가 파도를 타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퍼는 파도의 높이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시점에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에서 내립니다. 투자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입 전략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자자는 복수의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여 진입 시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 진입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것은 파도가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핑보드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청산 전략의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자자는 복수의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여 청산 시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고 RSI가 30 이하인 경우 포지션을 청산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이것은 파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핑보드에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위한 유형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모멘텀 투자 전략이란 간단히 말해 최근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하고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전략은 서핑을 하는 것과 유사해요. 서퍼는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핑 보드를 타고 파도가 끝나는 시점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모멘텀 투자 전략에서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분산이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 일부 주식이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투자를 여러 종목에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손실 한도 설정입니다. 모멘텀 투자에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투자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 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등산객이 안전을 위해 로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프는 등산객이 가능한 한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 대상이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원사가 정원을 관리하면서 시기에 맞는 식물을 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변동성 파악입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 시장의 흐름을 따르므로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학자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날씨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날씨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투자자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투자의 세계를 바다에 비유하면 투자자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요. 선장에게 안전한 항해를 위한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투자자도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투자 철학, 이것은 투자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은 선장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투자 철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투자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는 선장에게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에 위험한 암초가 있는지를 알려주죠. 투자 전략은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언제 매입하고 매도할지를 결정하게 돕습니다. 그럼 모멘텀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습니다. 서퍼는 파도의 높이와 속도를 살피고 파도를 즐기다가 파도가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 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빠르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잘 활용하면 투자의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승리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빌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멘텀 전략을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